독촉을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는데 독촉을 당해본 분들은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전화 안 받으면 되죠. 야수의 심장이네. 예, 그렇죠. 대출을 더 끌어서 그렇게 해서 갚겠다. 당연히 대부분 실패를 하고요. 개인회생을 사실 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안 네. 하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개인회생을 타이밍을 놓치면은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더 돌려막기를 하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면 매출이 상승해서 돈을 벌고 갚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돌려막기를 계속 하시고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사업에 투입을 하기도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전에 상담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상담을 왔는데 나아진 거는 하나도 없고 채무만 늘어나고 배우자의 채무조차 늘어난 상황이죠. 이분들은 큰일 나게 되는 게 1년 전에 했다면 이미 3년의 기간 중에 1년은 지났을 거고 배우자의 부채 또한 없을 텐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개인의 생을 정상적으로 마치더라도 배우자에겐 대출이 남아요. 예전엔 나 혼자 개인의 생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배우자까지 개인의 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년 전에 상담할 때는 1억 원의 빚이 있고 이제 매달 이자 원리금을 내야 되면은 카드론을 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개인의 생을 미루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아서 내 사업에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1년 뒤에 보면은 내 채무는 1억 3천이 됐는데 그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3천을 내가 갚으면 그건 역시 편파변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억 3천의 채무 그대로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배우자가 빌린 3천만 원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돼요. 이런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손실을 본 분들인데 일단 이렇죠. 지금 당장 도박 및 주식, 코인 손실금으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금 전액 변제니까 나 개인회생 그냥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수익을 내서 갚겠다는 거예요. 야수의 심장이네. 예, 그렇죠. 대출을 더 끌어서 그렇게 해서 갚겠다. 당연히 대부분 실패를 하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늘어난 만큼 그럼 난 전에는 원금 전액 변제를 해야 됐지만 총 채무가 늘어났으니까 적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60개월까지 변제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특히 도박의 경우에는 이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힘들어져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못 잡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박 주식으로 탕진했는데 전액 변제니까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예요. 연체가 되면은 굉장한 독촉이 옵니다. 독촉을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는데 독촉을 당해본 분들은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전화 안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런 분들 중에는 특히 연체 이후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 줄 알고 연체로 독촉을 한참 견디시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체 전에도 신청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연체로 인한 독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조금 더 고민하다가 연체까지 되면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극심하다. 이런 거를 아시고 조금은 빨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도 이제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좀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독촉을 하다 어느 순간 이제 독촉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채권이 뭐 넘어간다거나. 채권이 넘어가면 넘어간 쪽에서 독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분간의 휴지기는 있겠죠. 나 이제 채권 넘길 거니까 A 회사에서는 몇 주간 이제 안 하면서 B 회사로 채권이 넘어가면 이제 B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또 추심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것까지 이제 버티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까지 버티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딱지도 붙게 되고 계좌
가해자 압류도 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독촉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되겠다는 신호에 불과해요.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너 안 내면은 이러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압류 딱지를 붙일 수도 있어. 너의 월급 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어. 이 시작이 독촉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압류가 집행이 되겠죠. 사실은 이 전화로 독촉하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나의 회사로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큰 거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